비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방간, 더 나아가서는 간경화까지 일으키는 이 비만의 문제, 그것들이 동맥경화증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과 하트어택, 심근경색증들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임상실험으로 보여준 글이 기재가 되어서 오늘 그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OECD 국가들 중에서 비만도에 대해서 나라들을 랭킹을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들이 보니까 미국의 당연히 비만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멕시코, 그리고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날씬한 나라가 일본, 두 번째로 날씬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만이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비만. 한국은 지난 20-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들이 작아졌고 애들은 공부를 한다고 매일마다 앉아서 먹는 건 잘 먹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살이 더 쪘고 그래서 비만이 지금 OECD 그 국가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그걸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아들까지 다 치면 한국이 제일 일본만 다음으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여하튼 그런 비만이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한테는 더 크게 영향이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뭐 전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분들 중에서도 많은 나이 드신 분들도 비만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내과 클리닉에서도 비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만의 문제점들 솔직히 제 병원에서는 이제 노인들을 많이 보지만 젊은 사람들도 꽤 오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논문은 젊은 사람들을 좀 위주로 한 내용이라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멕시칸 상대를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칸들 아니면 미국의 멕시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요. 2017년 6월 1일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즉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Frequency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nd Subclinical Atherosclerosis Among Young Mexican Americans 이라고 타이틀로 해서 지금 지방간의 빈도와 그리고 동맥경화증을 밝히는 논문입니다. 이게 왜 제가 멕시코 사람, 미국에 있는 멕시코 사람을 상대로 했는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40대의 멕시칸 아메리칸 멕시코인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했지만 비만도가 있고 한국 젊은이들도 굉장히 비만이 있고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도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 사람들은 좀 더 비만이 하니까 약간 극대화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온다는 걸 알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비만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건강한 삶을 돼야 된다는 각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몇 분 30대 40대 살 빼려고 저한테 오시는 분 있어요.
상용화된 뭐 그 다이어트 클리닉 이런 걸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뇨하고 고혈압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포커스로 다 이제 내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시는 젊은 분인데, 우리가 이런 빈도는 멕시코 사람들보다는 적지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아시고요.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뚱뚱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지금 407명을 가지고 그 평균 연령, 그 407명의 평균 연령이 50세였는데, 그러니까 뭐 30대부터 뭐 60세까지 뭐 했겠죠. 그래서 평균 연령 50세의 그 남녀를 407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BMI를 하니까 31이 나왔어요. 그래서 BMI라는 것은 제가 한국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산기 제가 페이스북에 저번에 올렸는데, 혹시 그 페이스북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 링크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자신의 BMI 그 체중 지수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BMI가 31인 사람들이 이제 평균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간이 48.8%, 거의 절반이 지방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평균 연령 50세인데요. 그리고 50%, 거의 50%가 지방간이 나왔고, 거의 3분의 1이 동맥경화증이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31.2%.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면 이 40대 50대부터 벌써 동맥경화증이 보이고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제명에 못 죽는다는 말을 하죠. 한국 분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 하느님이든 누가 종교가 어떻든 간에 자기 팔자든 100세까지 살을 그 운을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자기가 담배를 피면 몇 년이 더 줄고 뚱뚱하면 몇 년이 줄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이식 센터에서 연구를 했었고, 샌디에고 스크립스 클리닉에서 이제 실제 사람들 간 이식하는 데를 좀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95년에서 97년 그 정도 되겠네요. 그때는 간 이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C형 간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간경화가 오고 아니면 간에 무리가 오는 그 질병들이 C형 간염, 한국에서는 B형 간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간경화가 오고 간에 무리가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방간이 됐어요. 이제는 그만큼 이 나라에 너무 뚱뚱해졌고, 한국도 이제 그것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소화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만하면 그냥 뚱뚱해서 보기 싫다, 여기서만 말고 뭐 하트어택이 있겠지, 그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를 합니다. 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그러면 당뇨만 가지고도 심근경색증, 뇌졸중 오죠. 그리고 당뇨가 오면 뭐 콩팥도 망가져서 투석도 하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투석을 하는 사람들의 44%가 그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당뇨가 굉장히 콩팥에도 무리가 있고 전반적인 사람의 문제를 많이 만드는 병이고요. 그 당연히 고혈압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뚱뚱하다 비만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지금 지방간은 이제 초음파로 지방간도 보고 동맥경화증은 여기 경동맥을 초음파로 봐서 이렇게 하는데요. 뭐 지금 제 환자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간 초음파와 그 경동맥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하죠. 그 이유가 꼭 여기에 뭐 70% 80% 이렇게 막혔다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65세인데 여기가 40% 막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막힌 거잖아요. 꼭 아니면은 뭐 30대인데 30대면 보통 여기 경동맥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가 뭐 15%, 20% 막혔다. 그럼 30대에 20% 막히면 굉장히 많이 막힌 거예요. 물론 70세 되시는 분이 뭐 15% 막혔다. 그럼 뭐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40대에 이거를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이게 20% 맞겠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막론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혈관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고 혈압이 높다 하면 혈압이 뭐 30대 40대 뭐 140에 뭐 이렇게 됐다 뭐 92 돼가지고 간당 넘겼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좋다 하면은 의사들이 선생님은 혈압이 좀 있으니까 뭐 짜게 먹지 말고 운동하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겠지만 만약에 동맥경화증이 벌써 왔다. 그랬는데 혈압이 142에 92 똑같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벌써 혈압 이런 것들 때문에 벌써 여기에 대한 2차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훨씬 더 나이가 든 사람을 내가 그 치료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치료를 해서 뭐 그냥 단순히 짜게 먹고 운동하라는 거기를 떠나서 식단도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더 먹고 다른 뭐 비만이 살짝 있다 그러면 살짝 뭐 운동 조금 하세요가 아니라 진짜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서 10파운드를 빼든지 20파운드를 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합병증이 벌써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어느 정도 막혔냐가 이제 좀 중요하고 그걸로 환자들한테 얼마나 세게 말을 하냐 이런 것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는 제가 살살 말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40대인데 자기 체중이 뭐 키가 5피트 6인데 뭐 200파운드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나중에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어차피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을 더 쓰고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건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장사를 하려고 환자를 겁줘가지고 병원에 자꾸 오게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런 초음파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보고 꼭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였다고 해도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140이었다 LDL이 140이었는데 뭐 다른 건 다 건강하다 그러면은 텍스트북상 그냥 다이어트 하고 운동하고 6개월 동안 해보시라고 특히 나이가 젊으시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140 있던 사람이 당뇨가 있었고 아니면은 뭐 고혈압이 되게 안 좋다든지 아니면 동맥경화증가 벌써 왔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그 운동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약을 바로 줘서 이거를 합병증이 왔으니까 치료를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다 해주니까 고마워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가끔가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자꾸 의사들이 검사만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온 이 임상 실험에서도 초음파를 간 초음파도 하고, 여기 경동맥을 지금 뭐 50대 평균 연령이 50대 40대에도 해서 그렇게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치료를 한다고 아시고요. 자, 지금 지방간, 고혈압, 혈관이 살짝 막히는 동맥경화증은 모두 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왔을 때는 벌써 때가 늦었습니다. 동맥경화증에서 여기가 경동맥이 막힌다, 증상 없어요. 뭐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여기가 막혀가지고 머리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막히게 되면 이쪽 왼쪽 반신불구가 되죠. 움직일 수가 없게. 그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가끔가다 재수가 좋으신 분들은 어지럽다는 말을 하실 수 있어서 어지러울 수는 있으나, 어지럼증 없이 딱 했을 때 반신불구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그 정도 막혔으면 뇌에 조그마한 더 작은 혈관이 탁 막히면서 다른 데가 마비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뇌졸중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기다리고 증상이 나면 치료를 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을 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